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를 합한 김덕수라는 말까지 나왔던 단일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김문수 후보는 보란듯이 오늘 지방으로 내려갔죠. 날 배제하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급파 쪽은 한덕수 예비 후보 쪽이 됐습니다. 한 후보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며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당과 한 후보 캠프에서는 단일화 시한을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11일이 지나면 한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해도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없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 상수로 간주됐던 후보 단일화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간 국민의힘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일화의 동력을 떨어뜨려서 대선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가 될 텐데 뭐 공천권이고 당권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이거는요.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였는데 중요한 대목은요.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 단일화를 위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를 빗대어 보면은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이 당연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내부의 결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내부 결단이 안 되니까 외부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 딱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당원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 50과 여론조사 50인데 거기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뒀잖아요. 이 상황에서 당선된 분이 선출된 분이 김문수 후보인데 시종일관 1차 경선서부터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사실상의 공약처럼 내건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후보 등록 시간이. 근데 아무런 지금 진일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수수방관할 수 없다. 본인이 결단 안 하겠다면 우리가 강제적인 압박 수단, 즉 전 당원의 뜻을 동원하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일에는 그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지금 예고해 놨습니다. 소집해놨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 그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뭐 최소한 당원 당규에 대한 손을 댈 수도 있다라는 예. 저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최상위권에 지금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결국 이걸 이제 받을지 말지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위의 문제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 후보 뭐 저희 뒤에서 다를 테지만 김 후보 스스로도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그런데 이건 어떤 뭐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고 외곽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물어보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는 방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예. 일정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당의 후보가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일정한 예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우 없이 선대위 구성 안 하고 시도 뭐 차원에서의 선대위도 없이 바로 그냥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좀 섭섭한 감이 없잖아 있었다. 예.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4억씩 5억씩 내갖고 이렇게까지 왔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결국 예. 한덕수 후보 말하자면 만들어 모셔오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냐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바로 2, 3일 내에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물론 그거는 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일주일 정도 뒤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나 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뭐 한덕수 후보가 뭐 말하면 김문수 후보를 따따블로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듯이 한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오늘 방금 있었습니다만 11월 이후까지 견디면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자기 돈을 써서 홍보물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도 결국 선거일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결판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당장의 시너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내부 논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시간을 끌면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거다. 지금이요, 지도부가 지금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갔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김 후보를 만나러 지방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긴급히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동선 파악, 일정 조율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하면서 돌아오시는 즉시 이어서 논의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김문수 후보는 경주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기자들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선희 평론가님 일단 당 지도부가 이렇게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김 후보를 설득하러 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지금까지 기류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딱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일정 공지한 걸 봤는데 대구에서 1박을 딱 못 박아서 아침에 돌렸더라고요. 그건 좀 의미가 있죠. 이건 보라는 얘기죠. 나 서울에 안 있을 거고 뭐 단일화 얘기하는데 나 지금 지방 투어할 테니까 찾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상에 나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통보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이거는 초일기에 들어간 싸움에서는 지도부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설령 지금 이게 지금부터라도 잘 진행이 돼서 가더라도 최소한 여론조사 1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빠듯합니다. 그것 또한 빠듯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11일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조급함이 아마 굉장히 지금 그 위기감을 느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칼자루를 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김 후보가 약속한 단일화를 안 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는 할 수 있겠으나 잠시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라이브입니다. 지금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오신 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3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세 비대위원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 예. 의총 오늘 참석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게 입장문을 발표하셨고 단일화에 대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서울 올라가시면은 지금 총장 가시는 건가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경주를 방문 중인데 그 자리에서요 조금 간단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일관된 의지를 가져왔고 지도부가 대선 후보로서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소집한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 지도부는 내려온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서울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 만난 대구에서는 안 만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현안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김문수 후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른바 쌍권, 양권 지도부를 만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시간을 좀 벌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지금 뭐 오후니까 예. 밤 정도가 되겠죠. 대구에서 올라오면은 그때 좀 생각을 캠프와 좀 정리한 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내겠다. 근데 지금 맥락을 놓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말에 기습적으로 지금 그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에 대해서 김 후보는 강한 의심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예.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설령 여기에서 내가 만일 그때까지 버틴다면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강제로 후보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 지금 예. 거기까지 아마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이렇게 팽배한 상태에서 지금 양 지도부가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던들 예. 김문수 후보가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지금 이 감정의 골을 좀 식힐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좀 두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캠프와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예. 진전된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류 최소한 지금 발표된 것이 김문수 후보의 생각의 일단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오늘 예. 밤에 있을 얘기 또한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내에 쉽게 이게 봉합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김 의원님 어제 밤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시에 또 의총을 하고 또 만나겠다고 하면 어제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당장 이제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이양수 총장하고 원래 장동혁 전 최고하고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사무총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설령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더라도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 후보 그 선출 과정에서 된 김문수 후보가 선거 때까지 전체적인 당권을 지는 것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후보하고 2, 3일 하면 실제적으로 당원 당규상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치르는 후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째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에 그 중심에는 당무 선권이 있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당무에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는 당무와 선거 업무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정이 핵심이고 결과적으로 당을 누가 가져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 그러면 실컷 후보가 되고 2, 3일 만에 한덕수 후보한테 모든 걸 넘기고 우리는 뭐냐. 예.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서울에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들과 비대위원장과 좀 일정한 정도의 협상을 하자.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 얼마든지 한덕수 후보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그 사이에 조금 시간도 버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이 안에 녹여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로 향한다고 했고 한덕수 후보도 대구로 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구에 있는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뭐 당 지도부하고 만날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은 좀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요. 전당대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3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당 지도부가요. 5월 8일에서 9일을 전국위원회 그리고 10일에서 11일을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소집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국위원회는 당헌 당규에 대한 개정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는. 그래서 지금 당헌 당규를 지금 후보를 선출된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일종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걸 수락하지 않으면은 후보지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설 규정을 넣고 당원에 대한 이게 지금 보니까 비대면하고 ARS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ARS하고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은 뭐 어느 특정한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거는 나를 혹시나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집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당장 단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전당대회를 열어서 뭐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 전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중간에 좀 애매하게 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혹시 나를 이게 뭐 하기 위한 강한 의심을 지금 거기서 표현한 거는 기습적으로라는 표현과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이 두 가지가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어제 밤에 공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사실상 통보 형태였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당헌 단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헌 단계에 대한 개정을 넣는다면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넣겠다는 혹시라도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게 오기 전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 오늘 밤에 아마 양 지도부와의 회동인 것 같고 그게 정리가 돼야 한덕수 후보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를 만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고 지도부에게 한덕수 후보는 지도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했고 이건 지도부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김 후보는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담판을 오늘 밤에 지을 공산이 큰데 과연 지금 기세로 보면 양보할지 수용할지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오늘이 5월 6일이죠. 그런데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거 단일화 대비한 행정 절차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소집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좀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런 어떤 조정 작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그 당원들이 모이는 전당대회는 불법입니다. 선거 한 달 전에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RS나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추인 그리고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당헌상의 어떤 미비한 규정이라든지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용 이마저도요. 이것도요. 그런데 또 좀 의아한 점이 그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로서 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당무 우선권을 얘기하면서 사무총장 몇몇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 요구를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게 좀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김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됐는데 그런 지위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단일화 언제 할 거냐를 묻잖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선출됐으면 선대위부터 일단 구성해 달라. 그건 사실 후보로서 합법적인 요구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교체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른바 양권 지도부의 생각은 단일화가 우선이고 선대위는 혹시라도 한덕수 후보로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용광로 선대위도 뭐든 꾸려야 되니까 예.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좀 단일화부터 추진하자는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극과 극이 엇갈렸다고 봐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를 그냥 불쏘시개로 쓰고자 하는 처사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 후보들 당무를 관장하는 양권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으니까 예. 약속 지키십시오. 이 얘기가 서로 상충된 지점이 너무 커서 예. 저는 최소한 이것이 한 2, 3일이라도 뭔가 후보의 좀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기세도 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체면도 좀 세워주는 이 예.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 논의로 갔으면 어땠을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좀 급했다는 말씀이세요? 좀 저는 급했던 흔적이 보여서 예. 김 후보 입장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공당에 선출된 후보로서의 지위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가라고 예. 반문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김 의원님, 예전에 그런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은 어느 당이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까지도 가져가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봤었거든요. 예. 이번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하게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한덕수 후보 모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한 예. 아예 그 선대위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고요. 또 중앙선대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지역선대위를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른 어떤 당내에서의 역학 구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김문수 후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 번 거쳐서 말하자면 여기까지 온 그 뭡니까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지역선대위 구성에서도 아무런 권한을 안 가지고 중앙선대위 구성에서도 아무런 권한도 안 가지고 그냥 결과적으로 지면 2, 3일 내로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 빠져라 이런 거죠. 형식적으로야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거 만들어 주시겠지만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예컨대 뭐 그게 파이가 될지 지분이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딜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 그렇죠. 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과 정확히 이제 같이 등치되는 얘기인데 예. 뭐냐면 지금 이렇게는 내가 양보 못한다.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당의 지분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 사실 그런데 당의 지분이 명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주식회사처럼 비율 몇 %로 나눠 가집시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며칠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확답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후보 자리가 그냥 한덕수 후보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경선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아무런 정치적인 하나 소득 없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 예. 물론 뭐 물러나게 돼도 뭐 양보하게 되든 아니면 뭐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대승적 정치인, 약속을 지켰던 정치인이라는 그런 상징 자본은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런 측근 그룹들이 후보가 이럴 거면은 좀 버티면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우리의 여론이 조금 올라오는 시점에서 단일화 한번 해봐서 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다 보니까 뭐 당권이라든가 일부 당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로서 그 후보를 흔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의 저렇게 감정의 고리에 패인 것을 조금 누그러뜨리진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 이 단일화의 협상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감정이 좀 많이 상했다는 말씀이시죠. 한덕수 전 대행은 오늘 관훈 토론에서 역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는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덕수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뭐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준 글쎄 지금 11일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때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11일이 지나가게 되면 한 대행이 조금 좀 이상한 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뭐 조직과 자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예. 내일 모레 당장 선거 공보물을 선관위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것인지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지 그게 하나 또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공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만약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떤 전국의 선거에 관련된 예. 몇백억을 모아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의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선거를 뭐 10일이 될지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전까지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서도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다면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견인해서 말하면 한 10%나 5% 이상은 앞서가야만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업무론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 낙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이 네.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전대행은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관원 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달력을 준비했는데 한번 내일이 홍보물 인쇄 마감이고 토요일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11일이 마감일이 되고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기호를 쓸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11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에서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그 민주당이 430억 썼고 예. 국민의힘이 한 390억 썼더라고요.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세도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한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겁니다. 물론 무소속 후보니까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반 3분의 2 맞춰도 300억입니다. 예. 이거 감당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호 인쇄됐는데 만일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그럼 포스터에서 기호 2번을 내려야 합니다. 못 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을 해야 선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정당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당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타 후보를 돕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가요? 당적을 정리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러니까 당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선거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만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멘붕이 올 수 있는 게 기호 2번으로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됐다. 물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기호 7번 한덕수만 지워지면 상관없는데 기호 2번에서 지워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자금도 공식적으로 못 쓰고 선대위도 지원 못하고 인력도 가동 못하고 말하자면은 입으로도 못 돕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까 봐 지금 양권 지도부가 저렇게 지금 막 아주 초미의 지금 간극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직면하게 되고 단일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오늘 저녁에 와서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상천외한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명, 60명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가 탈당해서 한덕수 후보를 돕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서, 법 피하기 그리고 위해서. 이제 번호의 기호의 순서도 결과적으로 제2당이 아예 한덕수 후보의 그게 당의 구도가 될지 어쨌든 최소한 그 의원을 많이 가지는 어떤 그런 정당이 번호 차지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무소속이 된다면 성씨도 한씨이기 때문에 저 밑에 기호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폭적으로 많은 6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일단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궁금한데 앞서도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경선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맥락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확실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로 하고 출마 선언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고 확인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뭐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헛하다가 할까요? 저희가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다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갈등 국면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 최수영 평론가는 어떠세요? 김문수 후보는 내가 일단 기호 2번으로 등록하면은 결국 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일관된 표정 얘기는 그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고 당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건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이런 상태라면은 여론조사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뭐 당원 투표 들어간다는데 여론조사는 그거와는 또 다른 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12일 날 후보가 등록되고 나서 다시 그때 단일화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는 내가 기호 2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속내는 나를 흔든 것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된 이상 내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나온 저희 MBN 단독 기사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론조사 단일화 안 된다.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을 예우를 갖춰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방금 얘기를 한 거면 최수영 평론가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결로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김 후보 측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한덕수 후보를 몰고 간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제 단일화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가 일정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자기들 그 팀들 꾸려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한덕수 후보의 캠프가 그렇게 뭐 조직적이고 뭐 확실한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홍보물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이제 돌이켜 보고 하면 뭐 산불 현장에 갔거나 뭐 일선 장병을 만났거나 이것도 홍보물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겠는데 민주당이 공격했던 부분이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뭐 겨우겨우 그런 걸 낸다 하더라도 돈을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그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 유세차, 홍보물, 그다음에 각 지역 시도별로 다 선거사무소를 열어야 됩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 뭐 아까 말한 최수영 평론가 얘기한 대로 기본 100억은 일단 넣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100억이요? 예. 전국의 사무실을 다 열어야 되는데 선거구별로. 한덕수 현수막 다 그려야 되는데요. 그 사무실 보전 비용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건비만 하더라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에 보면 한덕수 후보라고 하는 평생 관료만 생활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가 듣기로는 김문수 후보는 그냥 자기가 실제로 권한대행에서 말하자면 후보로 뛰기만 하면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후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예상과 달라지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며칠 고통스럽고 돈이 없고 하면 드롭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최대 변수로 됐다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원했고 그 부분에 이제 후보들을 압박한 취향성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뜻하고 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낸 카드가 내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돌리잖아요. 거의 95%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마 목금 정도에 나오는 일반 여론조사도 그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물으면은 김 후보가 사실상 경선에서 이거를 준 공약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김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은 또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과연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압박 카드도 꺼낼 겁니다. 그건 여론 카드. 그래서 내일 당장은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목금 정도에는 그런 여론이 나오면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다가 전국위원회 열고 당원당규 개정하면은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 자격도 바탈할 수 있다. 지금 김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의심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본인은 버텨서 조금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당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조율할 수 있는 일종의 접합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다가 후보가 된 이후에 본색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면 후보가 되고 다시 상황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걸까요? 후자로 봐야 되겠죠. 저는 처음서부터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 자체가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되고 나서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된 게 5월 1일이거든요. 그게 있은 직후에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양자 구도가 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정치적 요인들도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선출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좀 버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뭐 김영욱께서는 지금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행보를 분석을 하셨으니까 후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좀 변하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급변한 걸까요? 아마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한동훈 후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자강론을 얘기했거든. 한덕수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상당수의 당원들이 그걸 지지하는 걸 봤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가 완전히 자기를 배 이상 이기고 있으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론조사 추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김문수나 한덕수나 비슷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또 그 사이 자기가 캠프를 열어놓고 점점 무슨 소리입니까? 한덕수보다 후보님이 낫죠.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일반 당원들한테 60% 이상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당원에 대한 자존감도 필요하다. 내가 60%를 넘은 우리 당의 후보인데 바로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며칠이라도 당의 후보로서의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우를 갖췄어야 되는데 당 지도부들도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방식이 여론조사와 정치적인談判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희 뭐 취재한 내용을 좀 여쭤보면 지금 김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보다談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얘기는 곧이곧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좀 시간 끌기용이라고 봐요.談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談判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 당 전체 여론은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기를 하는 게談判인데. 근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가 드롭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이 옥신각신을 통해서 시간을 2, 3일이든 3, 4일이든 더 끌면 조금 더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점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의 기대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결과 받고 하기에는 그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선출한 후보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콘클라베 방식이라든가 합의 추대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선거법에 부합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조사할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압박을 해서 토요일 하루라도 여론조사 돌려서 아마 일요일 날 발표를 해서 정말 초읽기에 초치기라도 해야 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지금 양측이 제가 보기에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만 며칠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무적인 일을 과연 밟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의심스럽네요. 참 경선이 끝나면은 당장 될 것 같던 그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의외로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참석을 거절했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보 일정은 지금부터 중단하고요. 따로 열면 참석을 하겠다. 오늘 의총은 참석을 거절하고 따로 열면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전언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